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연말까지 100달러 간다는 둥, 많이 가면 120달러까지도 간다는 둥,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전 세계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 유럽도 상승할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일이 벌어졌네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12.5%나 떨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를 비교해 보니까 12.6%가 빠진 거예요. 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지요. 이렇게 경제는요, 살얼음 판이에요. 잘못 헛디디면 쑥 내려가는 그런 살얼음 팔 말입니다. 물속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경제가 이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고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참 보실래요? 예. WTI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미국입니다. 지금 93.68달러에서요 82.30달러로 무려 12.15%가 빠졌습니다. 두바이유는 조금 덜 빠졌어요. 93.36달러에서 86.93달러로 6.79% 빠졌으니까 조금 덜 빠졌죠. 그러나 북해산 브렌트유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96.55달러에서요 84.33달러로 12.66%가 빠졌거든요. 여러분, 국제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 왜 빠질까요? 실제 말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로 봤을 때 6월 12일 배럴당 67.12달러였거든요. 이것이 9월 27일에 93.68달러까지 39.6%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3개월 새에 배럴당 26.56달러가 올랐고요. 그러다가 지금 말입니다. 거의 일주일 사이에 빠지기를 뭐 인정사정 없이 빠집니다. 82.30달러가 됐으니까 이게 12.11%가 빠진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이게 경기 침체를 예견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기름을 덜 쓰잖아요. 경기 침체는 자동차를 덜 몹니다. 그럼 국제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12.15%, 12.66%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침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침체 여기에다가 공포라는 단어까지 붙여야지 설명이 된다.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시장을 전체를 덮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말입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고요? 이게 침체할 때마다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는요. 오펙 플러스는 계속 감산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9월까지 정산을 하다가요. 11월 달에 처음으로 감산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10만 배를 하루 10만 배를 감산을 했고요. 11월 달에는 무려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116만 배럴을 감산했고요. 올 7월 달에 100만 배럴을 또 더 감산을 했습니다. 추가 감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앞으로 또 추가 감산을 더 할 거냐? 아마 추가 감산 더 하겠죠. 왜냐고요? 러시아는요, 전비를 마련해야 돼. 전쟁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가를 올려야 되고, 러시아하고 짝짝쿵, 쉽게 말하면 뭐 야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야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야합이 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감산을 시켜서 유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결국은 또 올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로 진단을 해본다면 갑작스럽게 국제유가가 지금 감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쑥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침체의 기운이 온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 침체 공포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이런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 경제도 지금까지 전부 다 올려잡았거든요. 각 기관마다. 국제통화기금도 세계 경제 성장률 3%로 잡았어요. 원래. OECD 여기도 말입니다. 2.7%로 잡았고요. 세계은행은 2.1%고요. 유엔도 2.3%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라는 수치 2.7%, 2.1%, 2.3%라는 수치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는요. 신흥국이 주도를 하고 선진국이 따라가는 모양새예요. 신흥국이 5%, 6%, 7%, 8% 성장하고요. 신흥국이 1%, 2% 성장하면서 전체 평균은 4%, 5%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3%도 떨어진 수치예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경기 흐름을 보면서 나홀로 미국 시장이 호황을 누리니까 세계 경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어느 날 푹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결국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현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 말입니다. 아주 말입니다. 희한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13,1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러다가 13,000이 깨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회복을 해서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12가 빠졌고요. 16.18 13,219.83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떨어졌다가 엄청 떨어졌다가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조금씩 회복했으나 결국은 국제유가에 어떤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S&P 500 지수 약보합입니다. 0.13% 5.56이 빠졌고요. 4,258.19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국제유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시장에 자극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다시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입니다. 0.03% 떨어졌고요. 9.98이 빠져서 33,119.57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이거는 관망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관망세라고 봐야 되고요. 시장의 움직임은요. 모르겠어. 지금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는 2개가 나왔는데 그 2개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직 이직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민간에서 고용지표를 나타내주는 ADP 고용지표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고 너무 높으니까 이제 고용지수 실제로 얼마나 신규로 9월에 취업이 됐느냐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유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시장에 이게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것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장도 오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요. 국제유가의 어떤 흐름 국제유가의 어떤 공포가 우리 시장에도 저는 서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나홀로 성장이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 요즘 조용하죠.
예, 중국 시장 조용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계속 통제하니까 언론이 접근을 못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터질 거예요. 그리고 유럽 시장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만 지금 살아있는 나홀로 호황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변동폭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예, 오죽했으면 제가 주식시장 미쳤다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저도 말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안 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 그런데 주식시장 미쳤다 이렇게 달 때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장난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